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이니업의 전진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시기에 공공의료 강화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그 어,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지금 확진자가 거의 5천만 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가 13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30명 중에 한 명인 1천만 명이 지금 감염됐다고 하고, 어제는 거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팬데믹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처음 6개월간 1천만 명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면, 그 다음에는 갈수록 확진자 1천만 명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4일, 38일, 32일, 21일로 점차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됩니다. 그 사망자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희망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과 효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종식의 가능성은 아직은 먼 여러 가지 장벽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변이도 이런 백신을 통한 종식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9월에 방역 당국도 변이된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독감처럼 반복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WHO 사무총장도 백신이 나와도 종식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어쩌면 코로나 공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덴마크에서 이 한 해에 1,900만 개 정도의 밍크 모피를 생산하는 이 공장식 축산업에서 변이가 발생해서 이 사람에게 전파된 경우도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수공통 감염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인류가 코로나 공존 그리고 감염병 시대를 어떻게 인간의 경제 운영 원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감염병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방역을 통제하고 그리고 이 하루 확진자를 감소시켜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방역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의료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방역은 잘했지만 이 치료 대응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 방역뿐만 아니라 K 의료도 성공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과잉 의료, 과잉 병상이 오히려 이런 성공을 불러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아가서 의료 산업으로 돈벌이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간에 우리가 공공의료 체계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럽에서는 국영의료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렇게 코로나19에 뚫리게 된 것은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건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더 우려했던 이 유럽의 우익 정권들이 이런 초기 방역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비하라고 냉혹하게 언사를 했을 정도로 집단 면역 전략을 펼쳤다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것을 되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이
극우 세력이 경제적 기업의 손실을 우려해서 봉쇄와 통제를 거부한 것들이 이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유럽의 실패는 공공의료의 긴축과 의료 민영화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롬바르디아 주는 이탈리아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80%인데 비해서 이 공공병원 비율을 50%까지 줄일 정도로 의료를 민영화한 것이 이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롬바르디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사실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기조 속에서 오랜 긴축과 병상 효율화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공공병상이 무려 40%가 사라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상 감축 비율이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한국이 OECD 대비해서 굉장히 과잉 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는데, 반면에 그 사이에 유럽 국가들은 공공의료의 긴축 속에서 병상 감축 그리고 공공의료의 위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와 의료 민영화가 굉장히 현상적으로는 한쪽에서는 과잉 병상을 그리고 한쪽에서는 병상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거꾸로 공공의료의 복원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시장 의료가 중심이 된 미국에서는 코로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가 굉장히 많은 본인 부담금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성인 10명 중에 1명꼴로 자신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더라도 치료는 물론 검사 자체를 포기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의료 민영화와 이런 시장 의료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이 K의료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에서 잘 알려졌다시피 확진자가 6천여 명 발생했을 때 2,300명이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까지 75명이 사망했을 때 그중에 23%는 입원도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병원의 부족 때문이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공병상 비중이 한국은 10%로 OECD 평균 70% 이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절대수도 인구 1000명당 한국이 1.3개로 OECD 평균 3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이런 의료 대응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사태 때 중환자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이 실제로는 중환자 치료 제공 능력이 없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사망자의 70%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 병상이 이런 진료 제공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내주지 않아서 이런 치료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공공병원이 환자를 다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4월 대구 경북 사태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6월과 8월에 이 하루 확진자가 불과 10명 안팎이었을 때 병상이 포화된 바가 있습니다. 대전은 이런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이런 위기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8월 중순에 한 일주일 정도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미 병상이 포화돼서 자택대기 환자가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이 방역이 조금이라도 실패했을 때는 여지없이 의료 대응에 실패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도 지금 방역에 실패하면서 의료 붕괴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최근에 병상 포화율이 90%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랑스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이미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인 상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 11월 초에 우리나라는 하루 신규 확진자 최대로 27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단순 통계로만 따지면 중환자 병상 수가 한국과 프랑스가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병상 비율이 한국은 너무 적다 보니 이런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한 것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환자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환자가 아닌 환자들도 이런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여러 가지 건강과 생명에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환자들은 민간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치돼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에 노원에서는 8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119 구급대에 실려갔는데 무려 26개 병원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의료 공백 사태 쪽에서 응급 환자 평균 이송 시간이 1.5배가 늘어날 정도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다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지방의료원에서 치료받던 저소득층이나 HIV 감염인 같은 환자들이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축적되면서 대구 경북에서 1분기에 약 900여 명이 초과 사망했던 것은 한국의 의료 대응이 결코 훌륭하지 않았고 이런 비상공공의료 체계와 보건의료 헬스케어 시스템의 이런 캐퍼시티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령보정 치명률이 그리 낮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공공의료 강화 예산을 감액했고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은 의료산업 육성 예산은 굉장히 높고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을 이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 울산, 광주에 시급히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의료원, 시립병원, 적십자병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28개나 됩니다. 이런 곳들에 최소한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지역사회에서 사망률과 합병증을 낮출 수 있는 병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병상 이상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방의료원 35개 중에서 300병상 이상은 단 7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곳들의 증설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이 온돌방에 환자를 밀집 수용해서 102명 전원 환자를 감염시킨 청도 대남병원 같은 부실 민간병원이 여전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역에서 유일한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공공화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민사회가 추계를 해봤더니 이런 비용이 한 5년간 연간 2.5조 원 정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을 최소한 이탈리아 수준의 2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정부 예산은 555조이고 작년 대비해서도 45조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5조가 정말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요구가 공허한 좀 외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간호사들 이 공공병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했다라고 간호사들이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병상당 활동 간호사가 OECD 평균의 5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평소에도 열악한 인력 시스템을 갖춰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사실은 2배가량의 인력이 더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존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사회는 이 간호 인력을 환자 1인당 간호 인력을 법제화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민간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한 병원은 인력 중심 사업장이라서 인건비가 40%나 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아끼려는 이런 요인 때문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 진료 거부 사태가 또 코로나19 와중에 일어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이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 같은 시장 의료 체계에서 의사가 증원되는 것은 의사들로서는 개원이들의 경쟁자가 늘어나는 문제고, 봉직의 경우도 노동시장에서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독일이 의대생을 50% 늘린다고 하니까 의료계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거꾸로 공공의료와 의료 인력을 늘리라고 나서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의사들이 공공의료 체계 속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는 동료 노동자들의 증가를 거꾸로 환영할 일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료 체계가 어떤지에 따라 이 의사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의료 환경에서 막대한 경제 권력을 축적해온 것이 이런 서민층과의 이런 괴리를 낳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의료 체계를 민간에 완전히 맡김으로써 의사가 공공재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 세력으로 성장하게 만든 것도 국가의 공공의료 방치가 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 과제가 더욱 드러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대가 아니라 의료 민영화를 여전히 위기는 기회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개인정보 상업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에 성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짓말 학원 강사가 소위 거짓말 학원 강사라고 이 명명된 이 코로나19 피해자가 실형을 받았던 것도 이 사람이 아우팅을 우려하고 또 생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서 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인권적 대응을 하지 않아 왔고 공공의료 방치를 했던 정부의 문제가 오히려 드러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감시사회의 통제, 처벌 강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분 내로 네, 1분 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와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속에서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표준진료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소중한 가치를 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21세기형 공공병원을 같이 전 시민사회 풀뿌리 조직들과 함께 만들어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시기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설계와 운영을 하고 젠더 평등하고 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와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좋은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라 라는 운동을 다 같이 우리 시민사회와 인이업 사일연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발제였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에 지금 특히나 요 최근에 그 방역 일선에 서 있는 그 공적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의료인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병원은 많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 K-방역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그 방역 체계와 국민이 만들어낸 성공이었고 의료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료에 아주 심각한 도전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그 사립의료기관은 많지만 이 사립의료기관들은 공적 진료비 체계에는 들어와 있지만 공적 의료 통제 체계에는 사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의료 공공성이 뭐냐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죠.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진아 선생님.